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현재 2018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한창입니다. 4교시 한국사, 사회, 과학, 직업탐구 영역의 시험이 조금 전 2시 50분께 시작이 됐는데요. 일주일 연기된 만큼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끝나길 많은 분들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1.7의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시험이 끝난 과목의 난이도 분석이 한창인데 언어 영역의 난이도는 작년만큼 다소 어려웠다는 분석이, 수학 역시 예년 수준으로 다소 어려웠다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위원 대다수는 가까운 장래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일 공개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망돼 온 추가 금리 인상에 관해 다수의 위원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는 12월 12일부터 13일 개최되는 차기 FOMC에서 올 들어 세 번째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지난해 부정청탁금지법과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위축됐던 숙박, 음식업 생산이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9월 1.6% 감소한 이후 올해 8월까지 12개월 연속 줄어들다가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겁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1년 전보다 숙박업은 5.9%, 음식점과 주점업은 1.8% 증가하며 1년 만에 증가세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포털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이 웹툰 작가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웹툰과 다음 웹툰, KT 등 국내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이 웹툰 작가와 맺고 있는 거래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웹툰 업계에서는 계약 관계상 플랫폼이 우위에 있다 보니 원고료나 저작권료, 계약 연장 문제에서 작가들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지기 쉬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시 3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렸고요. 이미 온 국민들이 알고 계신 오늘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지금 3교시 지금 한창인데 아무래도 이제 장 마감도 4시 30분에 된다. 다시 한번 짚고 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얘기로 들어가 보자면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보합권 수준에서 답답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다시 상승 기조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쪽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렇다 할 호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총 상위주들은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잘 가지 못하고 또 원화 강세가 계속되다 보니 이 부분에서도 긍정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강하죠. 일단 그간 지켜보자라는 측면으로 고점 대비해서 조금씩 내려왔던 거래소 시장이고요. 이렇다 할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못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좀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을 보면 다시금 상승 동력을 가져가고 있는데 면면을 보면 그간 상승하고 지금 좀 다릅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그동안 아웃퍼폼하면서 시장 지수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중국 소비주 특히 엔터주 등이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 한중 수교와 관련돼서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 직격탄을 맞았던 엔터주들이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 종목들은 업종별로 종목별로 흐름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라제는 하락하고 있고요. 기타 종목들은 몇 종목은 하락하지만 또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에 대한 정리 그리고 내일 금요일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 전환이 됐습니다. 2539.65포인트인데 지수가 1포인트 하락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전 시간대부터 계속해서 2540선 위아래로 거의 변동 없이 약보합 강보합권을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프를 통해 좀 손쉽게 살펴보자면 2544포인트 장 초반에 상승 흐름 가져가나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하락 반전했고요. 2534포인트 오늘의 저점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꾸준하게 올라오려는 모습은 보이고요. 한 6포인트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그 이상은 상승 흐름들을 가져가지 못하고 힘이 좀 없어 보이는 코스피 지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주체 보신다면 외국인이 오랜만에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도 662억 원 나오고요. 개인 기관 소폭씩 140억 원, 131억 원씩 각각 삽니다. 투신 쪽은 팔지만 금융투자연기금은 각각 사고 있다. 지금 집계가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들인데 어제 상승 반전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나란히 하락합니다. SK하이닉스는 85,000원대는 지켜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 정도 낙폭이 있습니다. 현대차 반등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1.29% 올라갑니다. LG화학 역시 신고점 또 뚫고 올라가면서 42만 1,500원대에서 움직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오늘 2%대 상승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삼성생명, 삼성물산,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다시피 파란불이긴 한데 0.3% 내외 소폭씩 빠져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자동차주들 오늘 오랜만에 반등 나오고요. 한국전력도 50원 상승합니다. KB금융, 신한지주 금융주들은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는 29만 9천원, 30만원 또 터치하려는 움직임 보여줍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789포인트, 이제 790포인트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래소와는 또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1%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774포인트대부터 789.58포인트 지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장 초반보다 분위기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매수에 동참합니다. 532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고요. 기관 소폭이지만 82억 원 삽니다. 기관 투자 가운데서는 금융투자는 팔고 투신 연기금은 소폭씩 사고 있는 상황. 개인은 518억 원 순매도 나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 오늘 0.6% 올라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소폭 빠집니다. 신라젠 조금 전 시간대까지 하락하고 있었는데 다시 반등 나옵니다. 진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신라젠은 3.26% 올라가고 티슈즌 역시 반등이 나옵니다. CJENM 이번 주에 좀 눌려 있었는데 오늘 반등 나오면서 95,000원대 바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코미팜, 파라다이스 올라가는데 일단 로엔 그리고 메디톡스, 파라다이스는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로메드, 코미팜 올라가는데요. 코미팜의 상승폭이 지금 10%가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펄어비스도 8% 넘게 올라갑니다. 오늘 엔터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오랜만에 슈젤 2.73% 올라가고 포스코캠텍, SK모티리얼즈, 셀트리온 제약은 모두 파란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볼 텐데 원달러 환율 오늘도 빠집니다. 1087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 그냥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90원 깨고 지금 또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1,087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원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 한번 다시금 짚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앞으로 원화 강세 계속될 것이다라는 뉴스들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환시의 하락 속도, 즉 원화 강세 패턴이 좀 강한데요. 한 2주 사이에 30원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경계 목소리에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1,090원대를 깨고 내려온 상태고요. 우선 미국 달러화 얘기부터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아무래도 원화의 반대급부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달러가 약합니다. 즉 지난 40년간의 반복적인 패턴을 감안해 볼 때 현재 미국 달러화는 약세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6개 선진 통화로 구성된 미국 달러화 가치, 즉 미국 달러화 인덱스가 올해 초에는 한 103.1포인트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반대급부로 원하는 강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국내 경기 개선 또한 수급적인 안정성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혼재되면서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경기가 수출 중심으로 약 한 3% 넘는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자산을 순매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시총에서 외국인 비중은 약 한 35%를 육박하고 있고요. 즉 시중에 달러가 넘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GDP 대비 5% 이상의 경상수지, 또한 25% 내외의 외환 보유고와 같은 외환 완충망이 견고하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요. 끝으로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다음 주면 한국은행이 25bp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즉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이를 감안해 볼 때 향후 달러 환율 추세적인 강세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물론 내년도 되면 연초에는 미국 연준의 새로운 이사진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리스크, 그리고 연말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와 관련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간간히 환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지만 달러 환율은 이전 전저점인 1,050원까지는 뚫고 내려갈 공산이 매우 높은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출 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물론 제기가 되는데 이것도 옛말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과 주식시장 거래량 이런 것하고는 지금 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매 패턴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이 우리 증시에는 좀 깔려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론적으로는 자국의 통화, 즉 환율이 절상되면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자국의 수출 경쟁력이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환율이라는 것이 고정된 변수가 아니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이 조금 중요할 텐데요. 일례로 한국 원화만 절상된다면 앞서 언급드렸던 수출 경쟁력 부분에 문제가 있겠지만 여타 통화들, 위안화라든지 아니면 엔화 등도 동반 절상된다면 상황은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달러엔 환율이 엔화가 다시 한번 절상 압력을 받으면서 111엔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또한 간단한 통계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10년간 한국 원화 환율의 변동성과 국내 수출 증가율의 상관관계는 조금 감소한 반면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대한 물량 증가가 오히려 수출의 기여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달러 환율이 하락한다고 해서 수출이 직접적으로 하락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앞서 언급드렸던 원화 환율 강세 배경인 외국인 순매수를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국면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보였을 시기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주식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은 역사는 좀 반복된다라는 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진 한국 코스피의 대세적 상승기에 한국 원화 환율은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의 코스피는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추세적인 상승을 보였던 시기고요. 동기간 달러 환율은 1200원대에서 900원대까지 하락한 시기입니다. 물론 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원화 환율과 한국 주가지수의 관계가 조금은 모호해진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원화 강세기에 외국인 수급 우위를 바탕으로 국내 주가지수 좋았다라고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 정도를 뚫고 올라가기는 밑으로 방향성 잡기가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맞춰서 업종별로 투자 전략도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환율에 따라서 업종 투자 전략은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싼 가격에 중간재를 사오는 업종들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공동화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가치 사슬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고요. 다소 실생활과 시차는 좀 있겠지만 산업 연관표의 특성을 분석해 봤을 때 한국 기업들의 해외 중간재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원화 강세에 따라 싼 값에 중간재를 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중간재 투입 비중이 10% 미만이던 즉 적은 기업들의 비중은 45%에서 30%로 좀 감소한 반면 30% 이상 중간재 투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러한 대표적인 업종은 아무래도 석유 제품과 정유, 석유 화학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업종들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현 시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글로벌 이벤트들 또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다음 주는 차기 연준의장 청문회, 또한 국내적으로는 한국은행의 11월 통화위원회가 중요합니다.
먼저 한국 시각으로 29일 수요일에는 차기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의회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연준 의장 임기가 4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학 전공자가 아닌 연준 의장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 변수였던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물가지표 등의 변화가 있을지도 개인적인 관심사고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파월 의장의 생각 또한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30일 목요일에는 한국은행 금리 인상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미 10월 금통위 의사록이라든지 아니면 3포인트 넘는 GDP 성장률 등으로 인해서 시장 컨센서스가 25비 인상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살펴봤었던 최근 달러 환율의 가파른 하락과도 열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멘트가 나올지가 조금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한은 금통위가 이제 열리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어디세요? 오늘 좀 사정이 예. 있으셔가지고 스튜디오에 예. 오늘 함께하시지 못했다라고 제가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좋은 얘기를 저희가 꼭 들어야 될 얘기가 있어서 전화 연결을 했는데 원달러 환율 부분 오늘 집중적으로 좀 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1110원 무너지면 1080원대까지 우르르 무너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1080원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내외 외환시장 간의 환율 왜곡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드디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 상황 환율 시장에 대해서 소장님 하나 짚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우선 달러 일간 차트를 보면서 한번 최근에 가팔라진 환율 하락을 시각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간 차트에서 이렇게 제가 1110원 선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선을 꺼놨습니다. 저도 이번 장을 놓친 것을 저 개인적으로 좀 반성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저도 1110원에 집착한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1110원이 깨졌고, 이것이 결정적인 모멘텀은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에, 두 나라 통화 간에 무제한, 한도 없는 또 그리고 무기한, 그리고 만기도 없는, 통화 스왑 체결 소식에, 여기 쪽에서 먼저, 롱스탑이라면 롱스탑일 수도 있고, 숏플레이라면 숏플레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흐름은 다음 주간 차트를 보시자면은, 그동안에 자주 이렇게 제가 제시했던 달러원 주간 차트였었죠. 그리고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우상향의 추세선이 무너진 부분. 사실 저 부분에서 저 선이 무너졌을 때 1110원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좀 뒤늦게나마 지금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결국 상황이 바뀐 만큼 다시 이제 바라봐야겠는데요. 여러 가지 수급적인 측면, 지정학적 위험의 완화 이런 것들입니다만 당분간 중기적으로 채널 우하향하는 채널의 하단, 즉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그어진 저쪽까지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환율 하락의 속도의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전저점이었던 1090, 1080 의미가 없는 환율이 되었고 증시도 이렇게 꺾이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적어도 한 1040원 어라운드까지도 지금 레벨보다도 한 40, 50원 정도 추가 하락. 의외로 서울시장에 좀 큰 장이 섰다라고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1110원 이하로 내려왔는데 아직도 1040원대까지도 열어둬야 돼. 의외로 지금 크기가 커지고 있다. 캐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달러 약세로 지금 얘기가 귀결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달러 약세치고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워낙 강세 폭이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짚고 있고 우리나라 또 수출 위주 국가이기 때문에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쾌한 해석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분명 어떤 속도 측면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 우리 원화의 강세, 원화 절상폭이 좀
크기도 하고 네, 빠르기도 네. 합니다. 제가 보내드렸던 그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제가 가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던 표인데 인포맥스 화면인데요. 주요 통화들의 달러 대비 절하, 파란 막대기는 가치가 떨어졌다는 차원에서 절하율이고 빨간색은 절상률입니다. 첫 번째 추석 연휴 이후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10월 10일까지는 그때 최장 연휴를 지내면서 또 그 무렵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느냐 마느냐 갖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시기였는데 그 이후 10월 11일부터 장이 열려서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보시면은 아직 대부분의 통화들은 파란색이라는 얘기는 달러 대비 약세란 얘기예요. 뭐 유로가 달러 대비 한 1% 절하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4.23%의 절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화만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북한 문제 때문에 좀 눌렸던 그 반작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좀 기간을 넓게 살펴서 한번 5년 정도 최근 흐름을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이제 2012년 11월 이맘때쯤 해서 어제까지 그렇다면은 보니까 이 표에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지난 5년 동안은 어쨌거나 달러의 강이었습니다. 모든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중인데 이 표에서도 나타났다시피 그 약세의 폭이 우리 원화가 제일 적었다는 것이죠. 거의 뭐 보합 수준입니다. 이게 어제까지 이 정도였다면 오늘은 거의 뭐 파란색 점이 안 보일 정도란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은 최근 들어서 우리 원화만이 원화의 상대적인 어떤 강세가 좀 두드러진다 하는 어떤 뭐 지적은 상당히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아까 살짝 언급해주신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그 통화 수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뭐 양도 제한이 없고요, 기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파격적이다 그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기억이 나고,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기축통화의 준화는 G7 국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으로 환율이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뭐 전반적으로 볼 때 다시 방향을 튼다고 해도 예전처럼 팍팍 올라가거나 그런 거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가요? 예, 정대 앵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예. 이제 그 상황은 이제 예전처럼 우리가 97년 IMF 외환위기 때나 2008년, 2009년에 경험했던 하루에 예. 환율이 50원, 100원 오르는 장은 이제 그쵸.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 이러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급한 상황이면은 위기 상황에서 뭐 환율이 막 치솟는 원화가 걷잡을 수 없이 막 이렇게 원화 투매 현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얼마든지 달러를 갖다 팔 수가 있는 거죠. 달러가 모자란다, 외환 보유가 부족하다. 뭐 지금 이론상으로는 우리 원화를 주고 캐나다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거고요, 무제한. 그 캐나다 달러를 또 얼마든지 달러로 환전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이슈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한국과 캐나다만의 합의일 것인가? 그런 가운데에는 또 어느 정도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용인 내지는 묵인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에서도 원하기는 원화 강세를 원한다 하는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받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하락 쪽은 우리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스무딩에 나서겠습니다만 이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예전에 우리가 몇 번 경험했던 환율의 폭등, 이것은 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어지간해서는 나타나기 힘들다 하는 것은 인정해야겠네요. 시장 상황이 예전하고는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폭등 부분보다는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것도 있더라고요. 한국은행 발표 자료 보니까 지난 10월달 거주자 외화 예금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등폭이 클 수 없는 변수로 이것도 분명히 짚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환율 추가 하락 요인으로 이것까지 같이 들어갈까요? 예, 그 부분이 참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예. 혹시 이제 화면에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 추이,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갖다가 제가 캡처한 그걸 한번 띄워주신다면은요.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거주자 외화예금 추이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 서울에서 수출 기업들을 비롯해가지고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채 팔지도 못한 채 환율이 벌써 이미 다 여기까지 와버렸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저 또한 뭐 금년에 계속해서 이 얘기는 수출 업체들이 달러 수출 대금을 받아서 바로바로 환전하기보다는 좀 더 높은 환율을 기대하면서 아니면 달러 강세를 기대하면서 붙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개인들에 이르기까지 왠지 달러 자산에 한번 투자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흐름인데요.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치를 보시면은
작년 말 2016년 말 전체적으로 모든 통화 다 이렇게 달러로 환산한 거주자 외화예금이 한 589억 불이었고 지난 9월 말에 636억 불, 이번 10월 말에 732억 불로 해서 한 달 동안에 96억 불 남짓 늘어났습니다. 거의 뭐 100억 불에 가까운 숫자가 늘었다는 얘기죠. 이 말은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환율이 오를 때마다 제때 못 팔았던 달러 보유 세력들이 이제 다시 나오면서 환율을 갖다가 이렇게 환율 위에 상승에 제한을 갖다 자꾸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 이것이 또 참다 뭐 80원에서 멈추겠지 70원에 멈추겠지 이러다가 또 꼼꼼한 한 60원 50원쯤 가면은 한 번에 또 패닉이 오면서 야 정말 무너지는 환율인가 보다 해서 뒤늦게 또 이렇게 매물로 쏟아진다면은 막판에 딱 확 밀리겠는데 그때는 또 시장에 또 입 딱 벌리고 있는 세력이 있겠죠. 이번에 이 환율 하락을 또 이렇게 촉발시켰던 소위 말하는 역의 세력들이 지금 이제 환율 하락 쪽에 참 냄새도 잘 맡고 트레이딩도 참 잘한다고 봅니다. 뭔가 우리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원화에 대한 스탠스가 과거처럼 그저 뭐 수출 대기업 위주 이런 쪽이 아닌 정부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까지 파악하고 국제 정세까지 파악하면서 이렇게 원화는 세질 수밖에 없다.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미리 나섰다가 나중에 이것들이 뒤늦게 매물로 쏟아진다면은 그때서 또 차익 실현을 하는 뭐 그런 어떤 정도의 시나리오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표는 즉 거주자 외화예금이 이 정도 규모가 된다는 얘기는 좀처럼 환율 오르기 어렵다는 것을 또 시사하는 모멘텀이죠. 결국에 하나둘씩 다 짚어보니까 환율이 오를 이유보다는 더 밑으로 내려갈 이유가 많다라는 게 결론적으로 지금 계속 도달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증시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원화가 방향성을 잡게 되면 현재처럼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증시는 호조를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책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 대책이란 것이 예. 참 그렇죠. 지금 뭐 시장이 그렇습니다. 뭐 거래소에서 지금 현재 오후 3시 30분 가까워지는 이 무렵에 지금 한 700억 가까이 현물 팔고 있고 선물에서도 소규모 팔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한 550억 가까이 사고 있어요. 뭐 그런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그동안에 뭐 이렇게 힘차게 달려왔던 바이오 주식들이 좀 약간 그저께부터 좀 묘한 차익 실현 내지는 어떤 작전 세력들이 발을 빼는 양상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추세의 힘이 살아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제 코스닥은 여전히 1% 이상의 상승률, 코스피는 강보합 수준에 머물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꺾이지 않는 이상, 주식이 꺾이지 않는 이상 환율이 이렇게 반전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투자하셨던 분들도 지금 같은 이렇게 급격한 원화 강세 환율 하락은 조금 해외에서 뭐 주식이 되었건 채권 투자가 되었건 간에 하더라도 보통 뭐 환해치 없이 나가니까요. 거기서 벌긴 벌었습니다만 이걸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수익률을 까먹는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지금 뭐 예전처럼 북한이 여기서 도발을 한번 해준다고 환율이 돌겠다 그런 얘기는 이제 뭐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환율이 돌아설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확연한 강세로 돌든지 이제 증시가 국내외적으로 꼭지를 좀 찍고 의미 있는 조정이 들어가면서 외국인이 팔든지 하는 이 상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대북 리스크까지도 염두를 해도 지금 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까지 와버렸다라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일단 금통위 예정이 돼 있는데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소수 의견도 지난번에 나왔고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일인데 솔직히 만약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이번에 올라가게 된다면 선제적으로 미국에 대응을 하게 된다면 환율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좀 뭐 애매하긴 합니다만, 예.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무조건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안 올리면은 우리 한국은행도 중앙은행으로서의 신뢰도에 조금 문제가 생기고요. 오히려 괜히 환율 걱정돼서 가계부채 걱정돼서 어느 쪽인지는 몰라도 이번에도 안 올리고 영부영 넘어간다면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환율 금리 인상 아직도 가능성 그 하나 재료 때문에 계속해서 환율의 하락 압력이 가해지는 것이고 찝찝한 어떤 그 부담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번에 그냥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환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즐거운 목요일 마무리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GFM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1부 힘차게 같이 달려오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많은 종목 짚어보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받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돌아올 텐데요.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허정원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